안녕하십니까. 이쁜 글씨 약필교정. 오늘도 여러분 또 만나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성씨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가장 많은 김이박에서부터 지난주에 6개 성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 순서대로 많은 성씨의 또 6개 성을 가지고 한자와 한글을 이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성이 어떤 성이냐면, 이쪽에 보는 것처럼 조씨, 윤, 장, 임, 오, 한, 시에 대한 6개 성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성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이름자에 6개 한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분이 있으면 유심히 보셨다가 공부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째, 조씨의 그 한자를 가지고 이쁘게 쓰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는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글씨가 또 오니까 여기를 왼쪽을 길게 해주고 오른쪽은 짧게, 요거랑 요거랑 거의 비슷한 선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같은 넓이를 또 맞춰주고, 삐침 획을 쓸 때는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에 맞춰서 쭉 빼주시면 돼요. 삐침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글씨가 또 오니까 그 오른쪽 글씨가 올라설 수 있도록 요 파임 쪽을 길게 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데, 그냥 빼주는 게 아니고 삐침하고 파임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삐침보다 파임이 더 내려오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글씨가 있고 나서 왼쪽에는 이것도 많이 나가고 이것도 많이 나갔으니까 오른쪽에 글씨 써주고서도 요게 약간 밖으로 나가는 듯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써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 둘, 넉넉히 잡아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쓰는데, 여기 보시면 항상 여기, 요거의 가로 방향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시켜 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공간, 여기 이런 공간들 다 일정에 맞춰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보다 요게 조금 더 나가는 듯하게 써주시면 조금 더 나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자는 그런 대로 괜찮을 듯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한글 조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 조는 하나 이렇게 썼으면 이 자음이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좀 납작하게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음이 왼쪽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납작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 자를 써도 되고 그러는데, 이 지읒이 조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납작하게 해주고, 여기서 여기 가운데 여기보다 좀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주는데, 어디까지 가주냐 하면 요거보다 요게 여기서 요거보다 이게 더 긴 듯하게, 아니면 힘도 더 강한 듯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게 요렇게 갔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끝을 연결해도 요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되는 지점, 또 여기서 여기 가운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쭉 빼서 조는 앞으로 길고 뒤는 짧은 듯하게 써주시면 조자도 한글도 틀림없이, 한자도 한글도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선을 치고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조를 다시 쓴다 그러면 위에는 납작한 듯 써주고, 이게 좀 더 나가고 중심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앞이 긴 듯하게 뒤는 짧은 듯하게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고, 다시 한자로 돌아가서 한자에 여기서 요거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앞이 이렇게 쉬었으니까 뒤에도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항상 여기 느낌이 대칭이 되게 써주셔야지만 글씨가 안정감이 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슬쩍 빼야지만 글씨가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게 일로 안 넘어가게 이거와 대칭이 되게 써주시면 조자, 한자 조자와 한글 조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자를 쓸게요. 윤자는 다른 글자와 달라서 획이 간단해서 좀 쓰기 어렵고, 기둥 역할을 해주는 삐침이 이렇게 똑바르고 아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글씨가 자칫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윤자는 특히 더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자는 여기 앞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쪽을 넓게 해줘야 되고 여기 좁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넓게 해주려니까 이 획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살짝 똑바로 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자를 설명드린 대로 넓게 쓰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똑바로 가도 이게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나가서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공간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고, 이거는 무시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여기면 여기서 쭉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자는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쓰긴 썼지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눕혀주면 글씨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좀 세우는 듯하게 해서 좀 세워주기도 하고, 여기는 넓게 잡아주고 여긴 좁게 잡아주고 이걸 길게 잡아줘서 이 길이 이런 길이를 맞춰주고 공간 맞춰주면 윤자는 보기 좋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윤자로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응자에다가 여기서 요만큼 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 윤자에 들어가는 유니까 유는 유는 항상 이쪽이 길고 여기 좀 짧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자 쓸 때는 딱 중심에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길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응 거리 폭만큼 맞춰서 이렇게 써주고, 받침이 있으니까 요것도 짧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윤자는 그래도 쓰러지지 않게 반듯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빨리 쓰면 이렇게 쓰면 반듯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한글 윤자는 이쁜 글자가 이렇게 해서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자도 보면 앞에 뒤에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오는 글자는 오른쪽으로 슬쩍 기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윤자를 쓴다 그러면 하나, 둘, 요거보다 이게 좀 더 나가죠. 이것도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보다 더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일로 넘어가는 듯하게 해주고, 여기서 이거 공간 똑같고 방향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너무 띄워도 안 되고 이쯤에서 이렇게 쓰고 올라가고 이렇게 써주고, 이거는 길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 비침할 때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하고 요 가운데, 여기서 여기로 가운데로 가야 되는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비슷한 글자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런 의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항상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요게 더 내려가지 않게 여기보다 그리고 여기하고 가운데를 빼주고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빼주고 공간 맞춰주고요. 방향 맞춰주고요. 요거는 요로 기대게 해서 글자가 편안하게 안정감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하면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쭉 빼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가운데로 쭉 빼서 이렇게 써주면 장자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서의 장자는 아까 조자하고 틀리 요거는 자음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좀 긴 듯하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데 받침이 있으니까 마냥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읒에 밑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다가 가면서 힘을 딱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응을 쓸 때는 여기 내려가는 요거보다는 바깥쪽으로 더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응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랑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디 하나 특별히 뭐 이렇게 좁아지고 그런 게 없이 공간, 이 폭도 자자에서 이응자에서 이 폭도 적당히 잘 띄워서 공간이 널널하게 만들어 주시면 장자가 시원하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자나 한글이나 장자는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자는 나무 목자가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들어가니까 왼쪽에 있는 글자는 오른쪽 자리 침범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왼쪽으로 너무 가도 안 되는 거니까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양보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여기니까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서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하면 이 내리는 걸 그냥 똑바로 군 게 아니라 슬쩍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빼줘서 오른쪽으로 슬쩍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글씨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에서 삐침을 쭉 빼주고요. 여기는 이쪽에 글씨가 오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나가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나무 목자는 좀 더 길게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이거는 다시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빼서 이거는 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글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짧은 듯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임자는 되는데 나무 목자를 쓸 때는 뭐 임자를 쓰든 나무 목자를 쓰든 다른 걸 쓸 때도 보면 여기 보통 1이다 그러면 여기가 보통 2 정도 크기로 맞춰준다 생각하면 임자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길고 여기도 이쪽이 긴 듯하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이쪽에 글씨가 있으니까 좀 짧은 듯하게 써도 되고요. 요 삐침은 짧고 요거는 여기 글씨가 있으니까 짧게 써주고 이거는 이거하고 대칭이 되게 크게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림자는 한자의 림자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서의 임자는 이응 이렇게 썼고 이 폭만큼 띄워서 이렇게 썼으면 받침이 있으니까 길게 내려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미음 받침은 조금 이응보다 큰 듯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받침이 있으니까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이 미음은 여기에 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여기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살짝 가볍게 힘이 들어서 뾰족하게
가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미음자의 미음은 이게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길어도 안 되는 거고 옆으로 넓적해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음은. 그래서 약간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정사각에 맞게끔 만들어주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딱 연결돼서 이렇게 되면 미음자가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미음자나 비읍자는 항상 여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나와야 되고 굵고 가늘고 미음자뿐이 아니고 한글에서 비슷한 게 미음하고 이제 비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읍 이렇게 해서 미음하고 비읍은 이 부분이 똑같이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임, 한글의 임자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성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잘 또 멋있게 자꾸 연습해서 이쁜 임자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자는 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구자는 정사각이 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한글이나 한자나 똑같아요. 거의 정사각이 만들어줘야 되고 요거는 넓게 만들지 말고 위에보다는 살짝 큰 듯하게 요 간격 열심히 신경 써야 되고 여기서 요만큼 나왔으면 여기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길게 써줘야 돼요. 그 한글에서 오요 우유 쓰듯이 약간 여기 중심에서 앞쪽이 길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쓰시면 더 이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쓴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길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 파임 쪽은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선 그었으면은 띄어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삐침하고 파임이 제일 마지막에 끝나니까 요 삐침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만큼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좌우가 힘의 균형이 맞게끔 잘 맞춰주면 글자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자도 훌륭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서의 오자는 오늘 이음 들어가는 글자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썼으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서 이렇게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이 긴 듯 뒤는 짧은 듯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앞에가 길고 짧고 요것도 여기서 요거 작은 게 요거 이자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자는 요게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내려와도 좀 배기 싫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력 있게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좀 매력 있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자의 한글 한자를 다 공부했죠. 이제 따라서 많이 써보시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됐네요. 한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한자는 복잡한 글씨를 쓸수록 오히려 더 멋지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자는 긋고 슬쩍 긋는데 이게 내려긋는 게 그냥 긋지 말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대는 것 같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는 앞으로 많이 나가고 뒤는 안 나가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앞이 길고 뒤는 더 안 나가요. 오른쪽에 글씨가 오니까 더 길게 빼주면 안 되고 여기 중심 여기면 이 글자가 일로 슬쩍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려면 요 중심에서 조금 왼쪽 앞에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주면 이 글자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는 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써주면 한자는 좌우로 쓰러지지 않고 균형 잡힌 한자가 탄생될 겁니다.
나 오른쪽 걸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쓰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써주고 여기 중심 여기니까 내리글 때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중심에서 하지 말고 조금 오른쪽에서 해줘서 쭉 빼주는데 어떻게 빼주냐면 요게 느낌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빼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이거 중심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써주고 요거 밖으로 살짝 빼주는 것 같으면 요게 여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요자가 서로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편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까 늘 말하지만 가로 긋는 핵이 요렇게 요거 이렇게 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글씨가 편하게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공간도 다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니까 맞는 거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글자 같은 거는 여기가 나오고 하면 이쁘게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고 이쪽이 앞쪽에니까 여기가 길게 여긴 짧게 여기보다는 이쪽에 길게 이렇게 해서 쓰니까 한자도 훨씬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한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서 한자는 보시면 나오고 요 사이를 좀 띄워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띈 것만큼 또 띄워주는 거 여기 공간만큼 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올라가는 거 가로 그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글로든 한자든 한자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글씨를 이 6개에 의해서 한글과 한자를 써봤는데 지금 간단하게 지금 시간에 쫓기니까 간단하게 설명 몇 개 드려봤지만 제가 설명도 설명이지만 제가 칠판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고 요것만 따라 써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씨 6개 성씨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봤으니까 이름에 요 6개의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성을 이렇게 6개 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도 좋은 글씨가 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